마이코플라즈마 유행주의보가 지금은 6개월째 지금 유행주의보가 내려진 상태거든요. 이번 환자가 1명이 넘은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독시사이클린 레보플록사신이라고 하는 약을 쓰는데 이거를 왜 환자분들이 알아야 되냐면 안녕하세요, 이철입니다. 요즘에 열나는 환자, 기침 심한 환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균주가 한 가지는 마이코플라즈마라고 하는 균이고 또 하나는 베게레라고 하는 균인데 관련된 질환들을 의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고 환자분은 어떤 식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마이코플라즈마 유행주의보가 24년 6월 24일 날 발령이 됐는데 원래는 4년 주기로 보통 돌아가면서 유행하고 가라앉고를 반복했었는데 지금은 6개월째 지금 유행주의보가 내려진 상태거든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100일의 환자 수도 엄청나게 증가한 걸 볼 수 있죠. 지난주에 1100명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법정 감염병을 보면 4급입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더 낮은 감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전에 코로나가 1급이었죠. 그러다 지금은 떨어져서 4급 정도.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하고 독감하고 마이코플라즈마는 다 같은 계열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급 법정 감염병이고 잠복기가 2에서 3주 정도 됩니다. 보면은 애가 걸려서 와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엄마 아빠가 또 기침하고 열나고 하는 패턴을 반복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4급 감염병은 절대 격리는 아니지만 약물을 쓰고 나서 2, 3일 동안은 전염을 하기 때문에 2, 3일 정도의 격리가 권장되는 거죠. 보통은 이제 보험이 안 됐을 때는 금액이 되게 비싸지만 7가지 정도의 균은 우리가 보험으로 검사할 수 있는 게 있어서 그런 PCR 검사를 진행할 수 있고 우리가 가슴 엑스레이를 찍게 되면 폐렴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보험으로 PCR 검사를 할 수가 있는 근거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가슴 사진을 찍어서 검사를 하지만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또 가슴 사진이 항상 또 폐렴 소견이 항상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강력하게 의심되면 보험으로 검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균에 대한 검사를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검사한 결과를 보면 이거는 100일에가 같이 나온 거고 다른 폐렴균도 같이 검출이 된 결과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PCR 검사는 보통 오늘 검사하면 내일 아침에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신속항원 검사는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PCR 검사를 할 수 있으면 PCR 검사를 하고 안 되면 신속항원 검사를 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균을 보면 세포벽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얘는 세포벽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붙어가지고 세포로 침투하게 되는 거죠. 세포 안에서 감염을 일으킨다. 그래서 백타락탐이라고 하는 계열의 항생제에 반응이 없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약을 써도 듣지 않기 때문에 베타락탐 계열의 항생제는 쓰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다른 치료약을 써야 되는 이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마크로라이드라고 하는 걸 일단 일반적으로 많이 쓰거든요. 근데 내성이 있는 경우에 약이 들어와도 얘가 반응하지 못하고 튕겨내는 거죠. 들어온 약을 바깥쪽으로 뿜어내는 작용을 해서 약이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약을 써야 되나 보다. 그러면 우리는 뭘 쓰냐? 독시사이클린이라고 하는 약하고 다음에 레보플록사신이라고 하는 약을 쓰는데 이거를 왜 환자분들이 알아야 되냐면 독시사이클린은 치아 착색 이슈가 있습니다. 치아가 착색이 돼서 색이 안 빠지는 거죠. 또 레보플록사신이라고 하는 약은 근골격계 이슈가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그냥 관절 아픈 거죠. 하지만 저희는 보통 약을 오래 쓰진 않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썼을 때는 이런 이슈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두 가지 이슈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100일에 관련된 얘기를 해보면 어린 소아 같은 경우는 사망률이 10%입니다. 굉장히 높은 거죠. 사망률을 얘기하기 때문에 나이가 어릴수록 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 그거에 맞는 치료약이 시작돼야 된다는 거죠.